혹시 아프면 병원에서 링거 맞아보셨죠? 몸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을 때 한 번 맞으면 금세 회복되죠. 근데 그 링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바로 소금물입니다. 병원에서 우리 몸을 살리는 건 비타민이 아니라 정확한 농도의 소금물이에요. 생리식염수라고도 하죠. 우리가 링거를 맞는다는 건 몸에 필요한 염분과 수분을 다시 채워 넣는 것. 소금이 몸을 망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소금만 보면 뭐라고 해요? 아주 기겁을 합니다. 짜면 병난다. 소금은 혈압의 적이다. 이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문제는 짜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균형 없이 먹는 것이에요. 소금이 부족해도 과해도 문제지만 요즘은 대부분이 부족한 쪽입니다. 커피, 술, 스트레스 이 세 가지가 몸의 마그네슘과 염분을 빼앗아 가죠. 그러니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몸이 원하는 건 물만이 아닙니다. 소금과 물의 조화, 즉 전해질의 균형이에요. 세포 속 물이 너무 많으면 세포가 빵빵해져서 터지고 너무 적으면 쭈글쭈글 말라요. 그걸 지켜주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물은 미친 듯이 마시면서 소금은 줄여요. 결국 물이 세포 안으로만 들어가고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몸이 붓고 피곤해지고 면역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만 마시면 건강할까요? 아닙니다. 소금이 없는 물은 몸을 말리는 물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물은 얼마나 드시나요? 또 소금은 얼마나 줄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습관을 한 줄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새로우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자, 그럼 줄이는 소금이 아니라 바르게 쓰는 소금의 이야기. 하루 한 잔의 소금물로 몸의 전기가 다시 켜지는 법.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방송이나 기사에서 하루에 물 2리터 마시라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그 말 그대로 따라하면 오히려 몸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은 약이다. 이 말은 절반만 맞아요. 물은 소금과 함께 있을 때만 약이 됩니다. 소금이 빠진 물을 계속 마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속 세포들은 점점 물러지고 전해질 균형이 깨집니다. 피는 묽어지는데 세포는 오히려 탈수됩니다. 이걸 저나트륨 상태라고 부릅니다. 몸은 희한하죠.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갈증이 더 난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세포가 물 말고 소금 좀 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저염식,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한 저염식은 독이에요. 요즘 젊은 분들 고혈압이 무섭다며 국물은 절대 안 먹습니다. 물은 하루 두세 리터씩 억지로 마시죠. 그런데 늘 피곤하고 머리 아프고 기운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몸속 전해질이 깨진 신호예요. 우리 피는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염분이 섞인 바닷물이에요. 우리의 세포 속 액체, 혈장 농도까지 모두 바다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물을 아무리 마셔도 소금이 부족하면 세포는 마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짠 바다에선 생명이 살지만 싱거운 물에선 죽는다. 이게 생물의 기본 원리예요. 저염식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장질환, 신장질환, 혹은 부종이 심한 분들.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이 저염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고 그 물이 세포 안팎으로 오가며 전기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 전기를 켜는 스위치가 바로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이 부족하면 심장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피가 끈적해집니다. 물만 마시는 건 불완전한 수분 보충입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손발이 차고 피곤이 가시지 않고 붓기가 심하다면 그건 소금이 부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금을 줄이면 혈압이 내려간다고 믿어요. 하지만 너무 줄이면 오히려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혈액이 희석되니까 몸이 스스로 압력을 높이려 하는 거예요. 결국 더 피곤해지고 어지럽고 무기력해집니다. 물도 소금도 적당히 있어야 합니다. 하루 두세 잔의 물 대신 하루 한 잔의 올바른 소금물. 그게 진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몸이 무겁고 손이 차고 머리가 맑지 않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포가 소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죠? 좋아요, 선생님. 그럼 소금은 얼마나 먹어야 합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정해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동량이 많거나 땀을 자주 흘리거나 커피나 술을 즐기는 분이라면 그보다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염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딱 필요한 양은 보통 소금 반 티스푼, 약 2에서 3g 정도. 하지만 이건 음식에 들어가는 것까지 모두 합쳐진 양이에요. 국, 찌개, 반찬까지 다 고려하면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양보다는 형태죠. 같은 짠맛이라도 소금의 종류에 따라 몸에 들어가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흔히 쓰는 소금, 마트에서 1kg에 몇천 원짜리 있죠. 이건 대부분 정제염입니다. 정제염은 거의 99%가 염화 나트륨이에요. 나머지 미네랄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맛이 날카롭고 몸에 들어가면 흡수가 빠릅니다. 즉 혈압을 더 빨리 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천일염이나 자염 같은 자연염은 햇볕과 바람으로 말린 거예요. 소금 결정 사이에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몸속에서 나트륨의 작용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정제염은 짠맛이 확 자극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천일염은 짠맛이 둥글고 끝에 단맛이 살짝 돌아요. 그 이유는 바로 미네랄이 살아 있어서입니다. 그 미네랄이 소화기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부담을 덜 줍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선생님, 히말라야 소금은 어때요? 좋은 질문이에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보기에 예쁘고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다만 문제는 불순물 관리예요. 자연 광산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종종 중금속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브랜드로 정제 과정을 거친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천연이라는 말에만 속으면 안 돼요. 한국에서는 국산 천일염도 훌륭합니다. 특히 신안, 태안, 고성 지역의 소금이 좋아요. 염도가 균일하고 햇볕으로 말린 자연염이라 맛이 부드럽습니다. 포장지에 천일염, 자염, 죽염 이런 단어가 보이면 정제염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제제염, 정제염이라면 그건 거의 염화 나트륨이에요. 이제 양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아까 하루 5g이라고 했죠? 그럼 숟가락으로 재기 어렵잖아요. 국 한 그릇에는 약 1g, 반찬 3접시는 약 1g, 찌개 한 수저는 약 0.5g. 이렇게 따지면 하루 3끼면 금방 5g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예요. 국물은 조금 덜, 대신 천일염으로 간한 반찬은 괜찮아요. 국물은 액체라 흡수가 빠르게 돼요. 그럼 혈압이 확 올라가겠죠. 반면 고체 반찬은 흡수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짜게 느껴도 몸엔 덜 부담돼요. 그리고 짠맛은 혀가 아니라 뇌가 느낍니다. 처음엔 싱겁게 느껴져도 3일만 버티면 맛이 바뀌어요. 혀가 아니라 뇌가 새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갑자기 줄이지 말고 조금씩 좋은 소금으로 바꿔보세요. 그게 진짜 저염식이에요. 요즘 시중에는 저나트륨 소금도 많습니다. 이건 나트륨 일부를 칼륨으로 바꾼 거예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겐 좋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칼륨이 몸에 쌓이면 신장이 부담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혈압약,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일반 천일염이 오히려 낫습니다. 결국 좋은 소금은 내 몸 상태에 맞는 소금이에요. 고혈압이면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 운동을 많이 하면 짠맛이 약한 소금, 스트레스가 많다면 마그네슘이 많은 소금이 좋습니다. 소금을 고를 때 짠맛의 세기보다 짠맛의 질감을 느껴보세요. 부드럽게 녹고 끝에 단맛이 살짝 돈다면 그건 좋은 소금입니다. 그리고 보관도 중요합니다. 소금은 습기에 약하니까 뚜껑이 꽉 닫히는 용기에 넣고 습한 주방은 피하세요. 습기 먹은 소금은 결정이 녹아 맛이 탁해지고 미네랄 균형도 깨집니다. 소금이 단순히 짠 게 아니라 살아있는 광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숨을 쉽니다. 그래서 신선한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거. 죽염은 어떤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고 여러 번 구운 소금이에요. 미네랄이 더 농축되고 잡냄새가 사라집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고 매운맛이 강해서 매일 쓰기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 추천은 평소엔 천일염, 특별히 필요할 땐 죽염. 이 조합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소금을 먹어도 좋은데 물에 녹였을 때 진짜 약이 됩니다. 아니, 소금이 물에 녹으면 뭐가 다르길래요? 그럼 다시 링거 이야기를 해볼까요? 병원 링거가 왜 효과가 빠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 피 속 농도와 똑같은 0.9% 소금물이기 때문이에요. 이 농도는 물 1리터에 소금 9g 딱 한 작은 스푼 정도입니다. 이 농도가 세포 안팎에 압력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링거를 맞으면 세포가 다시 탱탱해지고 에너지가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소금물을 집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바로 천연 소금물 한 잔이에요. 아침 공복 혹은 피로가 심할 때 소금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몸이 금세 따뜻해지고 두뇌가 또렷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소금물이 위를 통과하면서 위 점막의 수분 흡수를 돕고 혈액의 전해질을 즉시 보충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물은 한참 돌아다니다가 흡수되지만 소금물이 들어오면 몸이 이건 내 거다 하고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집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먼저 기본 비율부터 알려드릴게요. 물 1컵 약 200ml에다가 천일염 2꼬집 약 1g,
이 정도면 생리식 염수의 절반 농도입니다. 아침 공복에 이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짜다고 느껴지면 너무 진한 겁니다. 혀에 살짝 짠맛이 느껴질 정도면 딱 좋아요. 아침부터 짠물을 마신다고요? 이렇게 놀라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바로 위장과 장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밤새 잠든 위장이 소금물의 미세한 전류를 느끼면 이제 일어나라 하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위산이 자연스럽게 분비되고 소화효소가 깨어납니다. 그럼 아침 식사도 속이 편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한 잔이 의외로 변비에도 효과적입니다. 소금물이 장 안으로 들어가면 삼투압으로 수분을 끌어당겨 변이 부드러워지거든요. 특히 아침에 화장실이 잘 안 되는 분들 매일 아침 이 소금물을 한 잔 드셔보세요. 며칠 안 돼서 속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때 주의할 점 하나, 소금물은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벌컥벌컥 마시면 위가 놀라서 오히려 더부룩해져요. 한 모금 마시고 10초 쉬고 또 한 모금. 이 리듬이 중요합니다. 소금물의 효과는 아침뿐 아닙니다. 피로할 때,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또는 어지러울 때. 그럴 때 물만 마시지 말고 소금 한 꼬집을 꼭 함께 넣으세요. 특히 여름철, 운동 후에 물만 마시면 몸이 오히려 더 붓고 기운이 빠집니다. 그게 저나트륨 탈수예요. 소금이 빠져나가니까 세포가 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생수 한 병, 500ml에 소금 한 꼬집 넣고 흔들어 보세요. 그게 바로 천연 스포츠 음료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이온 음료, 겉으론 좋아 보이지만 당분이 너무 많아요. 그냥 소금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언제 마셔야 하냐? 이게 중요하죠. 아침 공복, 점심 전후, 그리고 잠자기 2시간 전은 피하세요. 밤엔 몸이 휴식 모드라 전해질이 흡수보다 배출 쪽으로 움직이거든요. 또 주의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신장질 환자, 심한 고혈압, 부종이 심한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 후에 시작하세요. 그 외 대부분은 오히려 피로가 줄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소금물의 또 다른 장점은 혈액순환 개선이에요. 물만 마시면 피가 희석되지만 소금물이 들어가면 혈액 점도가 유지되면서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손발이 차고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잘 안 되는 분들, 이건 혈액순환이 떨어진 신호예요. 아침 소금물 한 잔이 그걸 바로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뜨거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은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소금의 흡수가 빠르지만 오히려 탈수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온도, 딱 1000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엔 따뜻한 소금물 한 잔, 점심엔 물 한 잔, 저녁엔 쉬세요. 이 리듬이 피로를 줄이고 밤잠을 깊게 만듭니다. 또 하나, 소금물은 비타민C, 마그네슘과도 찰떡궁합이에요.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면역력, 신경안정, 피로회복이 3배로 좋아집니다. 비타민C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전해질이 필요하거든요. 소금물이 그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소금물을 마시고 나서 가끔 배가 꾸르륵거린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장운동이 살아났다는 신호입니다. 오히려 그게 몸이 다시 리듬을 찾는 과정이에요.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아침에 레몬물 마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침 공복에 레몬물 한 잔. 피로가 풀리고 디톡스가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레몬물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레몬 속 비타민C, 구연산, 플라보노이드가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죠. 문제는 그게 누구에게나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레몬물은 산성 음료예요. 속이 약한 분들, 위산 역류가 있는 분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아침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리고 울렁거립니다. 또 하나, 레몬물은 이론상 알칼리성 음식이라지만 윗속에선 산성 자극으로 작용합니다. 즉 건강한 사람에겐 자극이 되고 예민한 사람에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레몬물은 전해질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즉 물만 마시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밤새 땀과 호흡으로 수분과 염분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레몬물만 마시면 몸은 오히려 더 희석됩니다. 그 결과 물이 잘 안 넘어간다. 아침부터 손이 차다. 갑자기 어지럽다. 이런 분들은 사실 레몬물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소금물 한 잔. 소금물은 레몬물처럼 위를 자극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를 깨워주는 자극이죠. 레몬물이 세척이라면 소금물은 충전입니다. 레몬물은 피부 미용, 항산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에너지 회복이나 피로에는 약합니다. 소금물은 반대예요. 전해질이 바로 보충되니까 기운이 빠르게 돌아옵니다. 쉽게 말해 레몬물은 세안수, 소금물은 영양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레몬물이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 기름진 음식, 육류 섭취가 많은 분, 레몬의 구연산이 지방 대사를 도와줍니다. 둘째, 피부가 거칠고 피지가 많은 분, 레몬의 비타민C가 피부톤을 맑게 해줘요. 셋째, 위가 튼튼하고 산성 음식에 강한 분, 이런 분들에겐 상쾌한 아침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시니어 세대, 위가 예민한 분들, 피로가 잦은 분들은 레몬물보다 소금물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아침에 세척보다 보충을 더 필요로 하거든요. 밤새 땀으로 빠진 나트륨, 호흡으로 빠진 수분, 그걸 돌려줘야 하루가 시작됩니다. 소금물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면서도 점막을 보호합니다. 레몬물은 산성이라 위를 깨우기보다 자극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레몬물은 비타민C 공급, 소금물은 전해질 복구. 즉, 몸의 피로도가 높은 사람은 소금물, 피부톤이나 항산화가 목적이라면 레몬물.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둘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내 몸의 상태를 모르고 따라하는 것이죠. 요즘 유튜브나 SNS 보면 아침엔 무조건 레몬물 이런 말 많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금물이 더 어울리는 사람도 많다. 왜냐면 우리 몸은 정기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비타민보다 전해질이 먼저입니다. 전해질이 들어와야 비타민이 세포로 들어가죠. 즉, 소금물이 비타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아침 공복엔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 그리고 식사 후 30분쯤 레몬물 반 잔, 이렇게 순서를 나누면 두 가지 효과를 다 얻습니다. 이건 단순히 뭐가 더 낫다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몸의 리듬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의 문제예요. 결국 정답은 하나입니다. 레몬은 세척, 소금은 충전, 몸이 지쳤다면 충전이 먼저고 깨끗이 비우고 싶다면 세척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아침을 보내고 계신가요? 세척이 필요한가요? 충전이 필요한가요? 오늘부터 몸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레몬물과 소금물. 결국 중요한 건 내 몸이 지금 뭘 필요로 하느냐였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몸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마음도 탈수가 됩니다. 몸에 소금이 빠지면 근육이 풀리듯 마음에 소금이 빠져도 의욕이 풀려요.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이 많고 기운이 없는지 이상하게 느끼셨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소금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조금 바꿔볼게요. 우리 스트레스 받을 때 단 걸 찾는 분들 많죠? 그건 가짜 회복이에요. 그럴 땐 단 거 말고 소금물 한 모금 드셔보세요. 당장 진정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금이 들어가면 신경이 안정되니까요. 인류가 문명을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소금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소금이 없던 시대엔 전쟁도 교역도 다 소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생명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짜면 나쁘다. 무염식이 건강식이다. 이렇게 단정해버리죠. 그건 몸의 언어를 모르는 겁니다. 몸은 매일 소금을 찾습니다. 눈물도 땀도 피도 다 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몸은 소금 부족을 생존 위기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몸이 말하죠. 지금 에너지 떨어졌어. 움직이지 마. 그래서 더 피곤하고 더 가만히 있고 싶어집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머리 아픈 날 있죠? 그건 단순히 멘탈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땀과 함께 소금이 다 빠져나간 겁니다. 피곤한가요? 무기력한가요? 짜증이 자꾸 올라오나요? 그럴 땐 커피 대신 미지근한 소금물 한 모금 해보세요. 몸이 먼저 대답할 겁니다. 아, 이거였구나. 오늘 하루 혹시 너무 단맛에만 의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짠맛으로 균형을 돌려주세요. 소금 한 꼬집이 여러분의 피로도, 기분도 다시 살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나는 아침에 이렇게 마신다. 소금물 대신 이걸 해봤다. 여러분의 생활 팁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나 혼자 챙기는 게 아닙니다. 함께 나눌 때 진짜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정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